좋아요. 중국 군대가 새로운 종류의 무기, 로봇 늑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경TV에 방영된 영상은 이 첨단 기술이 대만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수년간 중국은 자국의 군사용 로봇이 방어용이며 실험적이고 심지어는 평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킬러 안드로이드도 없고 폭주하는 AI 장군도 없으며 단지 보급품을 운반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사람이 생존하기 힘든 지역을 조용히 이동하는 기계들일 뿐이라는 설명이었죠. 제우대움 아이 물결레온 물리지역 아이라고 부르며 이제오세온 정말로 마요 대역비올합니다. 이제오세온 우리가 세다이 컴퓨터가 필요하게 될 영역입니다. 하나의 컴퓨터네온 아이리얼 생성하고 또 다른 컴퓨터네온 아이리얼 시뮬레이션하며 물론 세배원자의 아이네온 실리에로 아이리얼 실행하네온 컴퓨터입니다. 하지만 미국 국방 분석가들은 점점 불안한 움직임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현재의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GR1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병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상 로봇들은 인간 부대보다 더 빠르게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으며 AI 시스템은 지휘 결정을 가속화하고 있었습니다. 스텔스 드론과 극초음속 무기는 경고 시간을 수초 단위로 줄이고 있었습니다. 진짜 위협은 특정 로봇이나 무기가 아닙니다. 방향성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궤도가 명확해지는 순간 진짜 질문은 이 기계들이 얼마나 무서운가가 아니라 그 전에 얼마나 많은 권력의 균형이 이미 바뀌었는지를 누가 인지할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GR1과 휴머노이드의 군사화. GR1 휴머노이드 로봇은 무기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프리의 인텔리전스가 개발한 이 로봇은 균형, 기동성, 하중 이동에 대한 연구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두 발로 서서 걷는 이 로봇은 휴머노이드 기술에서 중요한 진보를 보여줍니다. 군의 주목을 끈 것은 전투 능력이 아니라 적응력이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을 위한 공간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단, 문, 좁은 복도, 파손된 인프라 같은 것들은 바퀴 달린 기계보다 훨씬 수월하게 넘을 수 있습니다. 재난 지역이나 도시 환경에서 이런 유연성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물류 지원, 정찰, 위험 지역 작업을 위해 휴머노이드 플랫폼을 공개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장비 운반, 잔해 제거, 오염 지역 작전 등은 모두 현실적인 활용 사례입니다. 무장한 휴머노이드 부대에 대한 주장은 여전히 허구에 가깝지만 전략적 관심 자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GR1의 의미는 배치보다 방향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고도화되고 기계적 신뢰성이 올라갈수록 휴머노이드 로봇은 연구실을 넘어 군사 기획실로 옮겨갑니다. 지금 질문은 그들이 미래 전장에 등장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전환이 얼마나 조용히 진행될 것인가입니다. 울프팩 지상 로봇. 현대 전장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화력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중국의 무인 지상 차량 개발은 이 현실을 반영합니다. 하나의 로봇 탱크를 만드는 대신 중국의 기술자들은 집단적으로 작동하는 네트워크형 시스템에 집중했습니다. PRA는 여러 대의 지상 로봇이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모습을 시연한 바 있습니다. 한 대는 앞서 정찰하고 다른 하나는 정보를 전달하며 나머지는 화력 지원이나 보급을 담당합니다. 이 방식은 단순한 개체들이 협업을 통해 복잡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연의 수험 행동과 유사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회복력입니다. 한 유닛이 고장 나더라도 전체 시스템은 적응합니다. 기계 간 통신은 인간 무전보다 훨씬 빠르게 이루어지고 도시, 숲, 산악 같은 복잡한 지형에서는 이 속도 차이가 접전 전의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이 로봇들은 완전 자율형 킬러가 아닙니다. 인간의 통제가 여전히 기본입니다. 하지만 센서 융합 기술과 의사결정 보조 소프트웨어가 진화하면서 탐지부터 행동까지의 거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장은 점점 더 빠르게, 더 밀도 있게 변하고 있고 인간의 반응 시간으로는 따라가기 어려운 세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휘관을 보조하는 AI. 중국은 인공지능에게 군 지휘권을 넘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 조치는 오히려 더 영향력이 큽니다. AI를 작전 계획, 시뮬레이션, 결정 지원 시스템 속에 깊숙이 내장시킨 것이죠. PLA 연구진은 지능형 워게임 플랫폼에 대한 논문을 대량으로 발표해 왔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지형, 보급, 사기, 적의 행동 등을 고려해 수많은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술을 조정합니다. 인간 지휘관은 이런 출력물을 이용해 기존 참모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작전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점은 혼란 속에서 드러납니다. 정보가 단편적이고 불완전하게 들어올 때 AI는 그 데이터를 대량으로 처리해 인간이 놓칠 수 있는 위험 요소나 기회를 조명합니다. 이들은 리더십을 대체하지 않지만 의사결정 사이클 자체를 압축합니다. 현대전에서는 분위, 때로는 초가 전부입니다. 관찰, 판단, 결정, 행동이라는 루프를 가속화함으로써 AI는 단순히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전쟁의 리듬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블로우피쉬 A3 블로우피쉬 A3은 중국 드론 중 가장 크거나 가장 무장된 모델은 아닙니다. 이 드론의 핵심은 은밀함입니다. 전기 추진 방식은 소음을 극적으로 줄여 도시나 산악 지형에서 탐지를 어렵게 만듭니다. 지안 UAV-A 개발한 블로우피쉬 A3은 유도 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목표 지역 위를 채공하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 옥상이나 이동 중인 차량 등 제한된 공간에서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율성은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치명적인 결정에 대한 통제권은 여전히 인간 운영자가 가지고 있지만 기내 시스템은 내비게이션, 장애물 회피, 표적 추적을 지원합니다. 이로 인해 인지 부담이 줄어들고 한 명의 운영자가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지속성입니다. 조용한 드론이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은 병력의 이동, 은폐, 통신 방식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항공기가 아닌 센서로 가득 차게 되고 실수의 여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DF-17 극초음속 무기. 극초음속 무기는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바뀐 것은 기동성입니다. 중국의 DF-17 미사일은 비행 중 궤도를 변경할 수 있는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하고 있어 요격을 어렵게 만듭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이 무기들은 경고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입니다. 기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예측 가능한 경로를 전제로 작동하지만 극초음속 활공체는 그런 전제를 따르지 않습니다. DF-17의 역할은 전략적입니다. 주요 목표는 공군기지, 지휘소, 해군 자산 같은 고가치 목표이며 이 무기가 뚫릴 가능성만으로도 상대국은 배치 전략과 방어 투자에 대한 재검토를 강요받습니다. 이 무기의 핵심은 무적이 아닙니다. 핵심은 불확실성입니다. 방어 측이 탄착 지점을 확신할 수 없게 되면 억제력의 계산이 달라지고 안정성 유지는 어려워지며 군사적 긴장의 고조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율형 물류와 야크 로봇. 전쟁은 전투가 벌어지기 훨씬 전에 보급망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중국의 로봇 물류 투자에는 이 냉정한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야크 로봇이라 불리는 사족 보행 화물 로봇은 흔히 짐승형 로봇이라 불리며 차량이 접근할 수 없는 지형에서도 무거운 장비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눈, 진흙, 가파른 경사, 좁은 산길도 보급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이 로봇의 핵심은 지구력기입니다. 꾸준히 움직이고 동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며 극한 기후 속에서도 작동합니다. 센서를 통해 장애물을 감지하고 짐을 실은 상태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보급을 자동화하면 인명 노출은 줄어들고 작전 범위는 넓어집니다. 외딴 거점도 유지 가능해지며 험지의 방어적 이점도 희미해집니다. 전장은 그동안 비현실적이던 공간까지 확장됩니다. G11 샤프소드 스텔스 드론.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로봇 시스템은 지상도 인간형도 아닙니다. 조용히 날고 조종사도 없으며 대중의 주목도 받지 않습니다. G11, 즉 샤프소드는 공군력에 대한 철학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플라잉 윙 설계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며 무장은 기체 내부에 수납됩니다. 배기 신호도 정밀하게 관리되어 기존 항공기라면 생존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작전이 가능합니다. G11은 단독 플랫폼이 아니라 통합 시스템의 일부로 작동합니다. 유인 전투기를 호위하거나 정찰을 하거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거나 단독으로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통신 연결은 최소화돼 전파 교란에 대한 취약성을 줄입니다. 국방 분석가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확장성입니다. 자율 드론은 조종사처럼 수년간 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설계를 바꾸지 않고도 소프트웨어만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공권은 더 이상 조종색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누가 더 나은 코드를 쓰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중국의 군사 로봇 개발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체계적이고 점진적이며 군사 교리에 깊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각 시스템은 인간의 한계를 줄이는 동시에 작전 가능 범위를 넓혀줍니다. 이 변화는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계는 두려움도 공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주어진 목표를 정의된 그대로 정확히 실행합니다. 결정이 센서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 분산되면 책임을 묻는 일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미래의 전장은 공상과학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조용하고 자동화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전쟁은 여전히 국가가 수행하겠지만 그 실행자는 점점 기계가 될 것입니다. 진짜 불안한 진실은 이런 시스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들이 규범보다 훨씬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번 균형이 무너지면 돌아가는 길은 쉽게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